연주샘의 거꾸로 기수 과정 생명기술의 발달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생명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달될 건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은 근대 이전, 그 다음에 근대 이후, 현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근대 이전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과 같이 생명기술이라고 좀 부르기는 어려운데 자연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거나 자연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현상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방법 정도가 근대 이전의 생명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빵을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효모,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를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것도 이제 발효 기술을 이용한 거고요. 이제 곡식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김치나 된장, 젓갈과 같이 음식을 발효하는 기술.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기술은 발효 기술 정도가 생명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기술 발달 과정 근대 이후 볼게요. 근대 이후 이제 우리가 생명기술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기가 좀 얘기하는 정도로 시작된 거는 보통 1600년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현미경이라는 걸 자카리아스 얀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현미경을 만들었거든요. 현미경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생명체의 세포나 미생물 같이 보이지 않았던 작은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생명기술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1665년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발견하게 됐고요. 1675년에 레이우엔 훅이라는 사람이 고배우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백신을 이제 개발했는데 우리 요즘 코로나도 백신 맞고 있잖아요. 1796년에 최초의 백신이 개발됐는데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천연두라고 하는 게 천연두라는 그 질병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어떤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 젖소를 키우는 농장에 소에게 걸리는 우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농장에서 그 사람의 세포 그 사람의 혈청을 꺼내다가 천연두 걸린 사람한테 접종을 했더니 천연두가 예방이 되거나 치료되거나 또 천연두가 절대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걸 발견하면서 천연두 예방을 위한 백신을 최초로 백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왜 백신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의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소를 라틴어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카라고 부르거든요. 바카. 거기에서 유래해서 백신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백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세 번째로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겠죠. 1865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재배해가지고 그걸 관찰하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거죠? 유전 법칙? 네, 한 쌍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섞이지 않고 분리돼서 생식세포의 나노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더라. 자, 이런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전학이라든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육종학이 발달되기 시작을 했죠. 자, 네 번째로 페니실린이 발견되는데 최초의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세균을 이제 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네. 페니실륨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낸 걸로 만든
항생제 치료제죠. 페니실린으로 어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면서 시작됐고요. 이거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우리 생명기술의 박테리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만들어졌죠. 오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섯 번째로 미국의 왓슨과 영국의 크릭이라는 사람이 X선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DNA, 우리 유전자 DNA를 봤더니 이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거를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DNA 구조 모형 우리 그리잖아요. 이런 형태를 완성하기 시작했고요. 이걸 알게 되면서 유전의 모든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됐고, 이 유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거나 생산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죠.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73년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 과학자 코엔이라는 사람과 보이어가 포도상규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도입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유전자의 배열에 염기 배열을 잘라내고 다른 걸 조합하고 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우리 현대의 생명기술의 기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 1973년 발견됐고요. 일곱 번째로 이제 복제 기술. 자, 복제 기술을 우리 무슨 기술 이용한다 했죠? 핵 이식 기술. 이게 월머트와 캠벨이라는 사람이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양, 돌리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러니까 돌리라는 양을 복제할 수 있었던 거죠. 복제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여러 이제 이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덟 번째로 2003년에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고 하는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30억 쌍이죠. 30억 쌍의 그 DNA 염기 서열의 전체를 밝혀내고 그걸 분석해서 지도로 그려서 완성하자. 이런 거였고요. 2003년에 그거를 완성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전자가 인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의약품 개발이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생명 현상에 대한 연구가 대폭 도움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기술이 계속 발달돼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대 이후에 생명기술 발달 과정이었고요. 현대에는 어떠냐? 자, 현대에는 실제로 이 생명기술이라는 분야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과 융합이 되는 형태로 발달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기술과 우리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술하는 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대신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D 프린터 제작 기술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인공 관절이라든지 인공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쓰이죠. 지문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특히 정맥 인식도 있고요. 얼굴 인식, 음성 인식 같은 생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한 기술들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생명 기술만이 아니라 이 생명 기술이 다른 제조나 건설이나 뭐 수송이나 로봇 기술, 최첨단 기술들이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기술을 발달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더 넓은 형태로 생명기술이 발달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기술 분야별로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과 도움이 되고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